조선 후기 남쪽 지방의 어느 한적한 고을.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마을이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었다. 이 고을의 군수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아전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에게 온갖 세금을 부과했고 없는 죄도 만들어 재산을 빼앗곤 했다. 논이 있으면 토지세를, 장사를 하면 장사세를, 집이 있으면 집세를 매겼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군수에게 맞설 수는 없었다. 관아의 권력은 막강했고 고을 사람들은 그저 참고 살아갈 뿐이었다. 이 고을 뒷산에는 천둥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외로운 사내였다. 산속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매일같이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며 살아갔다. 가난했지만 성품만큼은 누구보다 고든 사람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천둥이는 평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지게를 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산길에서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다. 노승은 몹시 지쳐 보였고 허기까지 져 있는 듯했다. 젊은이, 혹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겠는가? 천둥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괜찮으시다면 제 거처로 오십시오. 천둥이는 노승을 산속 자신의 초가집으로 모셨다. 그날 저녁, 천둥이는 가진 것이라고는 거친 보리밥과 나물뿐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다. 노승은 묵묵히 식사를 마치더니 천둥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물었다. 젊은이, 장가가고 싶지 않은가? 천둥이는 머쓱한 듯 웃었다. 저 같은 나무꾼에게 어느 처녀가 시집 오겠습니까? 그러자 노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노승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랫골 최진사댁 뒷문에 해질 무렵 가보거라. 그 집 하녀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여인을 보쌈에 아내로 삼아라. 천둥이는 깜짝 놀랐다. 보쌈이라니.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노승은 이어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머지않아 죽을 운명이다. 내가 데려가면 그 또한 살고 너 또한 인연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승은 다시 길을 떠났다. 천둥이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결국 그는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해질 무렵 천둥이는 최진사댁 뒷문 근처에서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정말로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어디론가 다녀온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천둥이는 결심했다. 그리고 여인이 다시 나타난 순간 재빨리 그녀를 보쌈에 산속 움막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보자기를 풀어보는 순간 천둥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여인은 하녀가 아니었다. 고을에서 이름난 최진사댁 과부 며느리였다. 천둥이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소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노승과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과부 며느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최진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군수와 아전들은 집안을 노리고 있었다. 온갖 세금을 부과하며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급기야 군수는 그녀를 첩으로 들이려 하고 있었다. 거절하면 죄를 뒤집어 씌워 옥에 가두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천둥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이곳에 계시면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속 초가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산속 생활은 쉽지 않았다. 천둥이는 날마다 더 많은 나무를 해왔고 여인은 초가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하며 서로를 도왔다. 틈틈이 천둥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두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다. 천둥이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 돌아와 보니 초가집 앞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무슨 냄새입니까? 천둥이가 물었다. 여인은 솥뚜껑을 열며 말했다. 산 아래 밭에서 얻어온 된장입니다. 나물과 함께 끓여보았습니다. 천둥이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크게 떴다.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입니다. 여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은 혼자 사셔서 몰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 천둥이는 장에 갈 때마다 작은 재료 하나씩을 사오기 시작했다. 소금 한 줌, 마른 멸치 한 봉지, 된장 한 항아리. 산속 초가집에도 조금씩 집다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여인은 생각보다 강인한 사람이었다. 부잣집에서 자랐지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두 사람이 모닥불 앞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천둥이는 순간 몸을 굳혔다. 관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 후 산 아래쪽에서 횃불이 여러 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군수의 아전들이었다. 이 산 어딘가에 숨어 있다. 잡히기만 해봐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천둥이는 재빨리 여인을 데리고 초가집 뒤쪽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갑자기 산 위쪽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콰르르르릉.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 번개가 번쩍이며 산이 큰 나무 하나가 갈라져 쓰러졌다. 아전들은 깜짝 놀랐다. 귀신이 노한 것 아니냐? 이 산이 심상치 않다. 겁에 질린 아전들은 결국 산을 내려가 버렸다. 잠시 후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걷히고 달빛이 다시 산을 비추었다. 그때였다. 바위 위에 어느새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그날 산길에서 만났던 노승이었다.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젊은이, 이제 인연이 시작된 것이지. 천둥이는 놀라 물었다. 스님, 이 모든 것이?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의 악한 자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법이다. 그리고 천둥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가 되면 내가 이 고을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천둥이의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사이 고을에서는 난리가 났다. 과부 며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군수는 그녀가 자신의 비리를 알릴까 두려워 사방으로 수배령을 내렸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천둥이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낭떠러지 아래에 쓰러진 나그네를 발견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천둥이는 그를 업고 움막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병했다. 며칠이 지나자 나그네의 상처는 점차 아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천둥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나그네는 초가집 근처 동산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부 며느리가 물을 내오자 나그네는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두 분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천둥이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는 이 근방 고을들을 둘러보며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길이었습니다. 천둥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그네는 이어 물었다. 이 고을 군수가 그렇게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천둥이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과부 며느리 역시 군수와 아전들이 벌인 일들을 이야기했다. 나그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많이 나았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천둥이는 놀랐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만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둥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라도 그 군수의 죄를 밝힐 만한 증거를 찾게 된다면 산 너머 이웃 고을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천둥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로 가면 뵐 수 있습니까? 나그네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종이에 글자를 적어 건넸다. 이 고을 객주를 찾아오면 됩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과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요? 나그네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살피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그네는 지팡이를 짚고 산길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천둥이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길 위로 나그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천둥이는 알지 못했다. 그 나그네가 훗날 한 고을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인물이라는 것을